전국의 구세군 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입서온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법인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화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라면이란 독특한 소재로 위로를 전하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앵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650여 구세군 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에 진행할 정책을 논의하고 영성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참석한 사관들은 영혼구령이란 구세군의 기본 정신을 지키면서 복지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전국 사관들이 모두 모이는 구세군 전국연합사관회. 충북 영동군 백화산 자락에 모인 650여 사관들은 내년에 추진할 정책으로 복지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꼽았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일반 사회의 복지 기능이 구세군을 앞질러가는 이 시대에 궁극적 목표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서도 강점을 부각시켜 전문적인 복지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재활을 위한 사람도 살리고 자원도 살리고 그리고 구세군이 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초창기 때부터 잘하고 있는 것이 노숙인을 위한 급식.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생각해서 이 같은 사역을 위해선 무엇보다 구세군의 특징인 군유를 엄격히 지키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사역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타 교단에 비해 교세가 작다고 위축되기보다 구세군다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를 책임 맡은 리더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리더십에 대한 강조와 성결을 같이 강조해서 이번 집회가 2박 3일간 이어진 이번 연합사관회에선 정책 논의 외에도 영성훈련과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지난 1908년 국내에 들어온 개신교 교단입니다. 현재 9개 지방회에서 450여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법인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복지회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복지회가 걸어온 20년을 함께 돌아보며 장애인 재활과 자립에 힘써온 복지회에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왔던 실로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희망의 터전이 되었는데요. 정말 마음으로 격려드리고 싶고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회는 보냄받은 자라는 실로암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복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작년에만 350여 개의 사업을 진행했고 연인원 800만 명이 복지관을 이용했습니다. 복지회가 펼쳐온 대표적 사업으론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실로암 카페모아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들이 바리스타가 돼 서울 지역 6곳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회는 중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LED 조명 제조 공장을 설립해 시각장애인들이 제조업에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안 못 보는 이들이 보는 이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LED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얻게 되고 또 시각장애인이 역시 할 수 없는 일은 없구나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서 마음속으로나 또 여러 사회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회는 사업의 영역을 해외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라오스에선 콜택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실로암 안과병원과 연계해 탄자니아 시각장애인들의 개안 수술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동아프리카까지는 진출을 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땅끝까지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복지와 어떤 희망을 전달하는 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실로암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주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밝은 희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20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이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주제로 제11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교회 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이경 곽중은 변호사는 교회 분쟁 해결에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 방법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고승환 판사는 교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어렵다며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조정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 해결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해중재원은 대법원 허가를 받은 분쟁 해결기구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지역 5개 지방법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적 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힐링 코미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앵콜 무대에 올랐습니다. 라면이란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힐링 뮤지컬이란 타이틀을 내건 만큼 제목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하나님을 일컫는 라파란 뜻을 라면의 파송송이란 제목으로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작품은 취업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 다운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가정 불화를 겪는 학생 영아, 술과 마약 등 세상 문화에 빠져 사는 연예인 강훈이 라면 가게 주인 천왕성 할아버지를 만나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기독교적 색채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장면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을 기획한 극단 예배자의 김동철 대표는 믿음을 강요하기보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쟁 시대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어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은 12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대학로 썸데이즈 라이브홀에서 공연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반드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논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평택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날엔 국회 연설과 더불어 국립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DMZ 방문은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공정한 협정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보험이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 상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노력을 이행하고 보험사는 약속을 지킨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운동과 금연, 식단 조절을 약속하면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보험 상품이 활성화하면 가입자와 보험사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환영단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를 맞아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평창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은 온 국민의 열정을 모아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 대회가 되도록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영식을 마친 성화는 곧바로 인천대교로 이동해 봉송 첫 주자인 피겨스케이팅 유영 선수에게 전해졌습니다. 성화는 내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직전까지 7,500명의 주자에게 전달돼 전국 2,000여 킬로미터를 누빌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립 유치원의 참여율이 3%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울산과 세종, 제주 지역의 사립 유치원은 현재 단 한 곳도 모집 요강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립 유치원 약 4,000곳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처음 학교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사립 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1월 7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구국기도회를 엽니다. 한기 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도회를 연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도회에선 문화공연과 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미국 장로교 평화사절단이 오는 2일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을 방문합니다. 사절단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에 대해 사과하고 추모 예배와 평화포럼을 가질 예정입니다. 허버트 넬슨 총회장은 이번 방안이 북한과 미국의 평화적 대화에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 직장인 선교연합회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국내외 선수들과 관람객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새 직선은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꾸려 강릉과 평창, 정선 등 전도 장소를 답사하고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1월 4일까지를 2단 경계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감리회는 전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 공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감리회는 이단 실체와 포교 방법을 자세히 정리한 자료집도 펴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